그렇다면 이제 수량을 이제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수량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죠. 수량의 단위는 보통 CGS라고 하는데 뭐 SI 유닛이라고 하는 거죠. 메타나 킬로그램 등을 사용하는 거고요. 소수점 자릿수는 표준 품셈 단위를 기준하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마다 틀려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25.2358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탁 잘라서 5니까 이 5를 반올림을 해서 얘는 25.24 뭐 제곱미리로 하겠습니다 라고 단위까지 딱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공식 답이 됩니다. 여기까지 다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 주는 거. 근데 가끔 가다가 뭐 건축 구조 같은 게 건축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건축 구조에 이거 있습니다. 로, 철근비를 계산할 땐 0.0015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 이거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0.00 해서 끝났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다 나타내야 돼요. 요런 거는 좀 특수한 게 있으니까 그건 이제 건축 구조에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수량의 계산은 지점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구하고 끝으로는 사사욕을 한다 해서 나머지 요런 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수량 산출 시 주의사항 갑니다. 수량 산출 시 가급적 시공 순서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다. 역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나와 있던 적산 문제의 문제풀이 방법 그 방법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시공 순서에 의해서 계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점 처리 이런 건 없습니다. 지정 소수점 자릿수를 확인한다. 방금 말씀드렸죠?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두째 자리까지만 나타내는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철근비 로는 0.0015, 0.0018 뭐 이렇게 나오는 건 그건 그대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단위 환산 유의해야 됩니다. 도면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다 밀입니다. 도면에 단위가 없다. 예를 들어 그림에 단위가 안 주어져 있다. 그럼 무조건 밀이에요. 우리 건축의 도면의 단위는 무조건 미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미리가 아니면 무조건 단위를 쓰게 돼 있어요. 메타인지 아니면 뭐 센치인지 이렇게 미리가 아닌 단위는 무조건 써주게 돼 있어요. 단위가 없다. 그러면 밀리미터입니다. 반드시 정수 단위인 경우 소수점으로 나오면 정수로 반올림하여 계산하는 거. 벽돌 블록 타일 몇 장? 0.5장 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리고 시멘트 포대, 인부수 뭐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그냥 반올림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올림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부수를 계산했더니 뭐 10.3명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10명은 여기 배치해 주시고요. 사람 0.3명을 어떻게 할까? 0.3명? 0.3명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반올림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림을 해서 이거는 11명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이게 반올림이 아닙니다. 올림입니다. 올림.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0.1이라도 나오면 무조건 올려버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절 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길이와 면적 산출 방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이제 건축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축 기사 하시는 분들은 요거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별로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건축 산업기사는 요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처음에 나오는 길이와 면적, 둘레 길이죠. 자, 먼저 둘레 길이부터 갑니다. 1번에 둘레 길이 면적 산출. 이렇게 사각형일 경우에 AB가 있으면 쉽죠. 둘레 길이, 면적은 그냥 A 곱하기 B고요. 둘레 길이는 A하고 B를 먼저 더합니다. 더한 거를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왜냐하면 하나를 더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곱하기 2를 하면 어떻게 돼요? A를 곱하기 1 하면 이렇게 되고 B를 곱하기 2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파란색과 빨간색을 다 더하면 둘레 길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실제로 비계 면적 계산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요 빨간색의 A와 파란색의 요 길이 A1과 A2를 그대로 더해보세요. A1과 A2 더하면 빨간 게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A1, A2 더할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A만 더하면 A만 2배 곱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왼쪽에 B도 마찬가지예요. B를 요걸로 계산을 하나 아니면 요 B1으로 계산하나 요것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 게 오른쪽이고 파란 거는 요게 바로 B2, 요게 바로 B죠. 아니, B가 이 전체죠, 전체. 그러니까 전체를 둘레 길이는 A 플러스 B에다가 그대로 곱하기 2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B1과 B2를 더한 게 전체가 B인데 그거를 요렇게 해서 빨간 거 이렇게가 B잖아요. 요게 전체가 B죠. A하고 B를 더해서 곱하기 2. 근데 이제 면적은 A, B 전체 곱한 거에서 요만큼을 빼야 되는 거죠. 요만큼. 빼는 지금 제가 빨간색 X 친 부분의 면적 A1 곱하기 B2죠. 그거만큼을 빼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